안녕하십니까. 약관을 읽어주는 남자 김재욱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객님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보장이 나오지 않았던 경우, 그때 고객은 뭐라고 하나요? 설계사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가 설계사에게는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약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약관은 보험의 설명서이자 계약서이고 동시에 설계사의 무기와 방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자주 쓰는 약관 조항들을 하나씩 읽고 그 의미를 풀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약관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글자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객의 신뢰를 쌓고 내 영업을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읽어볼 약관은 바로 마음을 더하는 케어 간병인 보험입니다. 먼저 마음을 더하는 케어 간병인 보험, 일명 마더케어 보험을 약관을 읽어보기 전에 왜 이 상품이 나왔을까를 살펴봐야겠죠.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국민 80%가 살던 곳에서 돌봄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판매하던 모든 간병인 일당은 병원이란 장소에서 간병을 할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마더케어 보험은 다릅니다. 재택에서 간병을 하는 경우도 보장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택 간병인을 구하기 쉬울까요? 사실 스스로 재택 간병인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드리는 보험이 바로 마음을 더하는 케어 간병인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신규로 가입하는 분은 간병인 지원 일당 2와 재택 간병인 지원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간병인 일당을 충분히 가입하신 분들은 재택 간병인만 쏙 가입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중요한 재택 간병인 지원 보장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택 간병인 지원 보장 약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콕 집어서 쏙 머릿속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건 재택 간병인 지원 특약 약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제 보장되나요? 1호의 약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입원 간병인을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입원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8시간 이상 입원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판매했던 간병인 사용일당이 사실 8만 원 이상 100%, 8만 원 미만 50%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소 간병인 시간에 묻어 있는데요. 이제는 재택 간병인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입원 간병인 시간 8시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퇴원 후에도 지원되나요? 네, 물론이죠. 2호의 약관 읽어볼까요? 퇴원 후 자택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제1호의 질병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여 재택 간병인을 지원받기를 원할 경우 보장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재택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입원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질병이나 상해로 재택 간병 서비스가 이어져야 한다. 세 번째, 지원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약관을 읽어볼게요. 입원 간병인 사용 1일당 재택 간병인을 1회 4시간 기준 지원하며 드립니다. 최대 180의 한도로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한번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오래 입원하면서 간병 서비스를 8시간 이상 받았다면 퇴원 후에도 최대 180번까지 재택 간병인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표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까요? 입원 간병인을 8시간 이상 10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재택 간병인 한도가
몇 회가 생기죠? 10회가 생기겠죠. 4시간짜리 재택 간병인 지원 쿠폰이 10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대 3만 원에 해당하는 1일당 가입 금액에도 준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조항은 재택 간병인 지원 시 예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간병인을 못 보내주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약관을 읽어볼게요. 재택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재택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재택 간병인 사용 비용 및 간병인 지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감염 여부라든지 등의 문제로 회사가 간병인을 보내주지 못했을 경우 재택 간병인 지원 비용 한도를 정해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 한도로 실손 청구하세요. 그리고 급여금도 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하면 재택 간병인 지원 비용 한도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현물 급부 간병인 지원 비용 파트로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결국 이 말입니다. 회사가 직접 지원해 주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객이 선택해서 사용하든 결과론적으로 고객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장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조항은 신청 절차입니다. 재택 간병인을 쓰고 싶다고 해서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관 읽어볼게요. 재택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재택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보장에 해당하는지 서비스 가능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48시간 이전이라는 조항이 붙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신청 즉시 바로 재택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자, 다음 조항은 재택 간병인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설명할 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보장 제외 조건입니다. 7항 및 8항 약관을 읽어드릴게요. 공동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재택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재택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객에게 미리 안내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왜 보장이 안 되냐라는 불만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다만 요양병원 공동간병인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도 개별 간병인 지원이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재택간병인 지원 및 지원급여금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조항은 재택간병인 지원 일당의 사용 기한입니다.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원일을 포함하여 1년이라 함은 퇴원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퇴원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2025년 10월 1일로 퇴원했다면 그날을 포함해서 2026년 9월 30일까지가 바로 퇴원일 포함 1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재택간병인 지원 잔여 횟수나 금액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퇴원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택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지원 급여금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 살펴볼 조항은 재택 간병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관 읽어볼게요. 재택 간병 서비스라 함은 신체 활동 지원, 인지 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재택 간병 서비스는 단순히 간병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특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즉 고객이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신체, 인지, 정서, 가사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꼭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재택 간병 서비스를 하는 간병인 분들이 무자격자가 아니라 100%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환자의 보호자분들이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환자가 동의하신다면 간병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요. 간병 종료 후 보호자에게 간병 보고서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런 믿을 수 있는 재택 간병 서비스를 받는다면 고객님들의 만족은 바로 우리 플래너님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청 절차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리본 스마트 케어 콜센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1533-7436입니다. 꼭 메모해 두셨다가 고객님 청구 시 콜센터 번호만 안내해 주시면 끝입니다. 리본 스마트 케어에서 전국 10만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간병인을 매칭해 드립니다. 자, 다음 조항은 재택 간병인 지원의 사용 단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약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택 간병인 지원은 1회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4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총 사용 시간을 4시간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4시간 미만을 사용해도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본 단위는 4시간이다. 4시간 미만 써도 1회로 인정이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재택 간병인 3시간 사용 시 1회 소진, 6시간 사용 시 2회 소진, 20시간 사용 시 5회 소진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고객이 분명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간병인을 3시간 썼는데 왜 1회 차감이 되나요? 바로 이 약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야겠죠. 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회 사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택 간병인 지원 보장은 횟수 단위 보장이므로 4시간 미만도 소진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약관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로 간병인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입원 간병인 또는 재택 간병인 필요 사유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저 간병인 썼어요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게 아니죠. 입원 간병인 8시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재택 간병인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현물 서비스를 받았다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간병인 매칭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재택 간병인 지원 보장의 전환 조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는 법령, 제도의 변경 또는 간병인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이 계약에 따른 재택 간병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가입금액에 전환용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즉,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에서 예시한 매우 특수한 상황으로 이 계약에 따른 실제 지원이 어려워진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장을 이어갈 수 있게끔 전환용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관을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업계 최초로 재택 간병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택으로 간병인 파견뿐만 아니라 가입금액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최대 20년 갱신형이고요. 전문 간병 인력이 직접 케어하는 프리미엄급 재택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환용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판매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월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다? 10,000원도 안 되는 최저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더 주저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재택 간병인 지원과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한해 현금 3만 원을 운영하고 11월 1일 이후로는 현금 2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서두르셔야겠죠?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택 간병인 지원 보장의 약관과 판매 포인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교육을 통해서 고객님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판매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더케어 간병으로 6행시 하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가입 안 하나?
더럽게 싸다. 이거 남는 거 없다. 케어도 해주고 돈도 준다. 어려울 거 한 개도 없다. 간병인도 보내주고 현금도 준다. 병원은 당연하고 집에도 간병 서비스가 간다. 감사합니다.